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남자단기 청소년 쉼터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장희려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혜우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영순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교육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38호 평택시 남자단기 청소년 쉼터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건은 2026년 상반기 개소 예정인 평택시 남자단기 청소년 쉼터 운영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남자단기 청소년 쉼터는 용의동 490-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58평 규모로 입소 정원은 10명입니다. 설치비는 약 1억 4천만 원, 전액 12로 조성하며 12월 중순 준공 예정이고 인건비 등 운영비는 약 5억 4천만 원으로 전액 국비와 도비로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가정박 청소년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평택시 청소년재단에 공공위탁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39호 평택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건은 내년도 상반기 개소 예정인 평택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옆에 위치한 서부 청소년센터 3층에 입주할 예정으로 약 52평 규모로 교육실, 체험실, 상담실, 사무실 등의 시설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중앙 담당 부처인 성평등가족부에서 2026년 신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내년도 1회 추경에 인건비 등 운영비 약 2억 1천만 원을 전액 12로 계상할 계획이며 서부 청소년센터 개소 일정을 고려하여 함께 개소할 예정입니다. 본 센터는 아동 청소년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가치관 정립을 지원하고 성범죄,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신규 조성하는 시설로서 청소년 관련 사업 연계, 협력 확보를 위하여 평택시 청소년재단에 공공위탁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남자단기 청소년 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자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액 국비 도비예요?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 설명하실 때 예,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운영비? 인건비하고 운영비, 시설비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용할 금액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5억 4,400 정도 되는데 예, 이게 다 전액 국비하고 도비다. 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12 매칭비는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들어갑니다. 5대 5죠, 5대 5.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 국비가 이제 5대 5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야간 근무자 인건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30대 70으로 해서 저희가 70이 들어가고요. 네. 기능 특화형으로 해서 저희가 5,500 지원을 받는데 그건 전액 도비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청소년재단에다 이제 공공위탁을 하는데 이게 청소년
여기에 지금 인원이 신규로 8명이 채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8명을 그러면 청소년단 신규 채용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시설을 전담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재단 인력을 뭐 끌어와서 쓴다든지 그거는 좀 불가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또 저희가 신규 채용으로 해서 8명을 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년재단에서 뭐 이거를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을 하나요? 어떨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청소년재단의 조직도 지금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글로 가게 되면. 지금 저희 현재로는 네. 공무직으로 이제 여기 그 남자 단기 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집행부 쪽에서의 이제 생각은 네. 공무직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공무직? 있습니다. 네, 네. 공무직으로 채용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이 301호, 2호, 3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지금 도면 각 실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한 층에 예. 그 세 개가 다른 실은 있는 건 아니고 그 세 개가 같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요. 예. 문만 열면 바로 옆방으로 그러니까 옆실로 갈 수가 있어서 연계성은 굉장히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관을 통해서 나가게 예, 되죠. 그렇습니다. 현관을 통해서 나가고 예, 예. 이렇게. 그렇게 되면 뭐 좀 문제되는 거나 불편한 것들이 없나요? 이게 지금 숙소 용도로 301호실을 방 3개를 쓰고 그다음에 이쪽 식당 있고 이쪽에 이제 활동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현관을 통해서 나가서 이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공간 배치를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데는 침실하고 네. 같이 이제 당직할 수 있는 그런 당직실하고. 예,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예. 이제 가운데는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상담실을 또 별도로 두고 또 직원들이 상주하는 이제 사무실도 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는 이제 뭐 이제 체험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제 한쪽에는 또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창고라든지 빨래를 하고 뭐 이런 좀 소소한 것들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해서 오히려 이렇게 공간이 좀 분리돼서 이게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간만 떨어져 있을 뿐이지 문만 열면 바로 옆방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남자애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이게 뭐 여기도 뭐 지금 이 시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요? 뭐 시간이 뭐 통금 시간이 있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건 이제 내부적으로 그 아마 아이들이다 보니까 심야에 많이 이동을 한다든지 네. 그런 거 좀 제약은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다만 문제가- 주간에는 아이들이 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또 일부 이제 학생인 경우에는 또 학교를 가야 된다든지 그런 자율성은 좀 부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구성하시면서 좀 고민하시고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10명 이내로 지금 여기에 지금 시설에 체류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죠. 지금 이 10명은 인원이 뭐 적다거나 이런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다른 지자체들 보면 좀 인원이 더 많던데 우리 시에서 좀 검토했을 때 10명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자 쉼터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자 이게 단기 만약에 쉼터 같은 경우도 한 인원이 모자랐으니까 네. 넘었을 때 그랬을 때 그런 문제. 그건 이제 저희가 예. 예,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해서 뭐 더 받고 이럴 수는 없고요. 네. 10명 정원 내에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여자 단기 쉼터 같은 경우도 보면 평균적으로 한 7, 8명 선에서 계속 이렇게 머무르고 아이들이 이게 단기 쉼터다 보니까 계속 장기 체류하는 게 아니라 3개월 단위로 있다가 또 나가고 뭐 아니면 아주 특사인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계속 이 기한을 연장시켜 주기 때문에 예, 10명 정도가 초기 사업하는 규모로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는 이제 민간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좀 계속 해왔고 지금 여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청소년재단에 공공 위탁을 하는 건데 잘 그 뭐 이런 채용할 때 이런 유경험자를 채용하든지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런 뭐 시설장이나 팀장하고 저희들이 이제 보호상담원 그다음에 야간에 또 배치하는 그 보호사 지도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경력을 보면 뭐 전공을 했든지 그다음에 전공한 이후에 실무 경력이 있든지 아니면은 어떤 자격증 취득한 이후에 실무 경력이 있든지 하는 그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게 저희가 예,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좀 우려가 있어요. 그 지금 이게 이제 민간에서 하게 되면 그런 신속한 의사 결정이 될 수 있잖아요. 민간에서 하게 되면 그렇죠. 무슨 급한 일이 생겼든가 어떤 무슨 이럴 때.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재단에서 하게 되면 그런 행정 절차 좀 그런 거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센터장을 굉장히 좀 숙련이 된 그리고 이제 경력과 어느 정도 이제 자격 요건에 굉장히 좀 우수한 사람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센터장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어느 정도 규모의 일에 대해서는 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던가 외부에서 개입해야 되는 어떤 그런 좀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다 하면은 그거는 다 같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협력 체계를 저희가 구축을 해서 거기에 이제 바깥 이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으로 그렇게 해서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셔가지고 검토를 좀 하셔서 충분한 그 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 의원입니다. 혹시 이 동의안 이거 갖고 계신가요? 갖고 계시죠?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 그 동의안 그 첫째 보면은 아까 최재형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설치비는 우리 100% 12로 1억 4,174만 7천 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영비 해가지고 5억 4,497만 6천 원 돼 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국비 뭐 3억 가로 열고 운영비 이렇게 써 있는데 아까 얘기할 때 우리가 국비하고 12하고 5대 5 50대 50이죠. 예, 야간 인건비는 도비 30%하고 12 70%. 근데 이제 뒷장에하고 앞장 게 보면은 이게 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뒷장에 보면은 추진 계획 아닌데 이게 추진 계획 안 하고 이 앞에 있는 거하고 좀 상이해요. 부분이 인건비 같은 경우가 여기 4억 1,700만 원 정도 돼 있는 것 같고 운영비도 6천만 원 정도 돼 있는 것 같고 운영비 여기는 3천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의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뒤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공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 이제 계획 계획 아니죠? 세운 예. 사항이라 이제 그때는 내시가 확정이 안 된 사항이었고요. 지금 동의안 상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게 대로 이제 정확하게 맞는 예, 거죠. 예, 앞에 이게 있는 지금 게. 내시가 된 이제 금액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상황입니다. 운영비도 국비 가로 열고 국비 3억 8,700 이렇게 쓰니까 100% 국비인가 이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뒤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 뭐 국비하고 10에 50대 50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다 이렇게 실어 놓으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위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 재단 쪽으로 해서 위탁이 되는 건가요? 어디에다 위탁하신다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청소년 재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일단 뭐첫 번째 좀 하기 때문에 뭐 이쪽 남자 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위탁 쪽으로 해서 뭐 장점도 있고 뭐 안정화되면 뭐 민간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공공 쪽에서 잘 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보면은 그 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이거 혹시 그 공공위탁 심의 10월 28일 날 했습니다. 그때 10월 28일 날 했죠.
거기에 보면 심의 내용이 이제 위탁할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심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침에 보면은 적정성 사전 검토 이렇게 보면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이게 사전 적정성 검토는 이거 어디에서 합니까 혹시? 여기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해가지고 부침을 해가지고 심의할 때 아마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어디에서 이게 평가를 적정성 평가를 한 건지. 이 자료는 저희 사무위탁 예, 예. 그 관련 조례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명시가 돼 있어서 하는데 예, 요거를 누가 검토를 하나 그걸 제가 심의위원들이 하십니다. 예. 아니 이제 검토는 했는데 이걸 만든 거를 누가 만들었나? 만드는 건 저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아 부서에서요? 네. 부서에서 무슨 근거나 뭐 기준을 갖고 누가 뭐 거기서 뭐 우리 과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은 예, 직원분이 하시나요? 예, 직원들이랑 제가 이제 했습니다. 이제 검토 내용은 저희가 작성을 했고 이제 심의위원회 할 때 이제 검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위원님들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맨 오른쪽에 검토 결과를 작성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 위원님들이 검토 결과하고 검토 내용은 요 내용은 저기 부서에서 작성하고 요거에 관련돼서 자료 같은 거는 첨부가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첨부가 되나요? 그냥 단순한 검토 내용만 적어놓고 그거에 관련돼서 예. 자료는 예, 있었습니다. 있고요. 그렇게 나온 결과란 얘기죠. 그 위원님들이 심의위원님들이 평가해서 나온 결과가 다 적정하게 잘 나왔다. 검토 결과가 적정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여자 단기에 이어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도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다 양성이 또 이용할 수 있게 분리돼서 이용이 될 수 있게 만들어져 가지고 잘 운영하시기를 위탁해 가지고 잘 운영하시기를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그 직원들 8명을 채용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공무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여기 남자 단기 쉼터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무직을 구해도 이게 남성으로만 구성하실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남자 단기 쉼터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입소 이제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라 여성은 안 되고 이제 전부 다 남성으로 예, 이제 채용할 계획입니다. 궁금한- 여자 단기 쉼터도 다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이제 성적인 것도 있고 이제 이래서 이게 또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일이고, 이게 이제 그 청소년 단기 쉼터에 들어갈 입소자들을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해서 지금 뭐 이게 몇 명? 10명이라고 그랬나요? 여기 입소할 수가? 네, 10명입니다. 10명 정도를 어떻게 해서 이 청소년들을 들어갈 수 있는 쉼터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이쪽에 쉴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예, 대부분 경찰서에서 서에서 이제 통해 가지고 경찰관들이 이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맨 처음에 데리고 오면 어디 그럼 이 센터로 이제 청소년 재단에 만약에 센터 위탁해서 맡게 되면 이제 이게 센터장한테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청소년 재단으로 직접 이사한테 연락이 오는지? 쉼터로 옵니다. 쉼터로.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하고 이게 예산도 소요 예산이 먼저 추진 계획에 있는 예산이 아니고 소요 예산 6억 8천 672만 3천 이게 맞는 예산이죠? 예, 최종 예산이죠. 예. 예,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가 내시된 내용이라서요. 그게- 연말 정도에 아마 이제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이 금액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글쎄 이게 이제 추진 계획하고 우리 소요 예산 계상된 거하고 내용이 아까 이기영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여기 이런 내용을 안 설명이 없으니까 저희가 예산이 왜 틀리지 이렇게 저희들이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남자단기 청소년 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동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여성가족부 지침이 이제 5인인데 그렇죠? 운영 인력이 근데 지금 최소 인력 3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먼저 10위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이제 5명으로 이제 지침이 있는 거고요. 다만 내년에는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성평등 가족부에 이 예산을 배정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선으로만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신규 사업은 전국적으로 아마 좀 내려주기 어려울 거다. 이제 평택시도 불가능하다 이런 통보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5명을 맞추는 게 맞는데요. 네. 일단 저희 11호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명을 처음부터 다 채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3명으로 일단 시작하고 혹시 중간에 상황이 변동되거나 그 다음 연도에는 저희가 5명을 맞추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이제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된다라는 통보를 받으셨다. 그렇죠. 그럼 내년에는 일단 10이라고 후년에 보조금이 지원되면 그때는 5명으로 해서 국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다. 신규로 하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 지금 이 처음 이제 신규로 지금 이 성문화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처음으로 지금 신규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뭐 그 정부에서 이런 권고가 있었나요? 이걸 해야 된다라는? 지금 성평등 가족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이 센터를 세우는 거를 신규하는 게 지금 최근에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수요는 많은데 그 공급이 워낙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이걸 계획할 단계서부터 평택시에서 좀 서둘러서 이걸 건립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그런 사인이 왔다고 합니다. 예, 비공식적인 내용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좀 요청이 있었다. 근데 국비 지원은 안 되고 우리 10위로 이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이 서부 이제 청소년 개소가 언제죠? 내년 상반기인가요? 상반기? 매달 요즘 여기 보니까 3월에 지금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개소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예. 저희가 그 청소년센터 서부 청소년센터 네. 개소한 이후에 이후에. 거기에 그 이후에 아마 좀 날짜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라고 좀 판단해 주시고 저희가 가능한 한 빨리 조속히 서둘러서 그럼 하도록 내년 하겠습니다. 뭐 하반기쯤 되겠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나요? 상반기 내로 할 겁니다. 상반기 내는 예, 예. 가능하다. 여기도 또 청소년 재단에서 이제 위탁을 받게 되면 여기도 또 인원 또 이쪽도 똑같이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나요? 네, 현재는 그렇게 그럴 하려고 계획이요.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재단의 조직이 계속 늘어나네요. 계속 이런 것들 그 공공위탁 받으면서 기존의 인력에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보고권 의사일정 제24항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라이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산학연 상호협력 협약 추진사항 보고권, 의사일정 제25항 가칭 성당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권, 의사일정 제26항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국 소관 보고의 건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건입니다. 본 보고건은 지난 9월 8일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 18개 학교와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체결한 협약에 대한 사후 보고건입니다. 협약을 통해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학교 시설 개방에 적극 협력하고 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는 개방학교의 개방시설 운영비를 연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점차 개방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협약 학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산 학연 상호협력 협약의 추진사항 보고건입니다. 본 보고건은 지난 4월 18일 라이즈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산 학연 10개 기관 체결한 협약의 추진사항 보고건입니다. 협약 체결 이후 지난 5월 30일 평택대와 국제대 컨소시엄이 경기도 라이즈 사업에 선정이 되어 5년간 총 사업비 10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에는 두 대학의 실무진을 구성하여 평택형 라이즈 사업단이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평택대와 국제대 사업단에서 지난 11월 22일 개최한 글로벌 평택 국제교류 축제를 비롯하여 모빌리티, 반도체, 환경 분야 R&D 및 산학 네트워크 구축, 지역 산업 분야 교육과정 운영, R&D 과제 현장 실습 운영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2월까지 1차 년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와 지역의 기업과 대학, 연구원이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혁신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송담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건입니다. 본 내용은 지난 7월 28일 가칭 송담 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시와 교육지원청 간 체결한 협약의 추진사항을 보고하는 건입니다. 지난 9월 19일 연구시설물 축조 합의에 대하여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이후에 협약 체결에 따라 학교 부지를 무상 임대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3일 시의 도시개발과와 학교 부지 매매 계약 체결을 통해 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칭 송담 고등학교는 2026년 8월 착공하여 28년 3월 개교할 예정이며 26년부터 28년 개교 전까지 자녀 토지 대금을 3년 분할 납부를 통해 매입하고 무상 임대할 예정으로 협약에 명시한 대로 평택 지역의 인재 전형 40% 선발 조건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건입니다. 평택시는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되어 올해로 3년째 국비를 지원받아 장애 친화적인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장애인 고등교육기관인 한경국립대학교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5월부터 11월까지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발달장애인 디지털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11월 말 프로그램 운영 성과회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서 내실을 다지고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평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보고의 건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보고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 시설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 그 내용을 보면은 어찌됐든 18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7개가 요 개방 관련돼 가지고 이 체결을 5년 동안 했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렇죠? 근데 이거 소요 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이제 18개 교가 200만 원씩 이거 체결이 되면은 이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개방을 했을 경우에 평가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혹시? 우선 협약은 이제 하고 이 네. 협약서 안에 이제 별도의 이제 실무 합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예. 그 뒤쪽에 보시면은 저희 지금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실무 합의서가 있거든요. 예. 예. 이제 개방 시간은 뭐 평일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말에는 어떻게, 그리고 뭐 운동장과 체육관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제 개방을 하겠다고 학교별로 이제 합의서를 또 작성을 해가지고 지금 다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서가 이제 다 이루어지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방을 하는 걸로 보고 저희는 이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 개별적으로 합의서가 다 작성이 되면 이 합의서가 체결되고 내년부터 아까 말씀 여기 소요 예산 산출 근거에 200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럼 이 지금 18개 교는 신청에 의해서인가요?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교육지원청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초중고 학교에다가 이제 개방할 건지에 대한 협약을 할 건지에 대한 공문을 예, 보내서 공문을 아, 보내서 신청을 이제 받아서. 받은 학교입니다. 그러게. 네. 의외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18개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이게 좀 섹터별로 좀 있으면은 좋은데 우리가 평택에 있는 학교가 대략적으로 파악은 초등학교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128개이고요. 아, 120. 전체적으로 초, 중, 고 다 해서 다 해서요. 예, 128개에서 128개 고. 18개 교가 이제 신청을 한 거네요. 아마 이제 모르고 뭐 신청 안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공문으로 갔어도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면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모든 또 시민들이 대부분 이 초, 중, 고등학교가 이제 실내 체육관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많이 좀 요청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잘 홍보를 해서 계속 협약을 교육지원청하고도 좀 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뭐 확대할 수 있으면 추후에라도 잘 섹터별로 좀 잘 확보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지금 바랍니다.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협약서에 보면 지역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학교의 개방시설 운영비 지원한다 돼 있어요. 시설 유지, 소규모 수선비하고 청소, 송호품비, 공공요금 등 이게 돼 있는데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이제 개방을 했을 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시에서 추가로 주는 거죠. 이런 이런 이제 베네핏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개방을 하면서 그쪽하고 학교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할 때 그런 경비를 별도로 부담을 시킨단 말이에요. 뭐랄까 그 대관 시설 사용료에 전기세나 이런 거를 별도로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건 그쪽에서 그냥 하고 시에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개념인 거죠. 예. 그게 궁금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10% 조금 넘게 지금 협약을 한 것 같아요. 10% 넘게. 근데 이 외에도 지금 여기에 없지만 시설을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는 이제 협약을 안 했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알려서 이렇게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게 그러면 더 좀 학교에서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비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의견이 좀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과하게 부과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면 좋죠. 예. 지금 제가 알기로 시설 개방하는 학교가 거의 이거에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데이터는 갖고 계시죠? 지금 우리 부서에서. 네, 그 데이터는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자료는 받았는데 네. 실상 그렇게 개방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개방한 학교가 많이 예, 꽤 많이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궁금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방을 이제 18개 학교 2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 지원은 학교에다가 교육지원청에서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주는 금액인가요? 저희 시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 근거를 보면은 이제 개방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저희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내년도 이제 본 예산 안에 이 개방에 따른 이제 소요되는 예산을 지금 담았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아까 또 최재형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개방한 학교들이 여기 북부 지역에도 몇 가운데가 있습니다. 국제대학교 체육관도 좀 개방하고 또 서정리 초등학교 또 송복초등학교 이런 데서 좀 개방을 하는데 어떤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이제 배드민턴 그 단체 클럽에다가 이거 주는데 그 사용료를 그 클럽에서는 얼마씩 내더라고요. 뭐 30만 원도 내는 데도 있고 뭐 국제대학 같은 데는 뭐 50만 원도 내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어떻게 추산하냐면 청소비라든가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걸 화장실 뭐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 운영비로 거기에다가 얼마씩 이렇게 내고 있던데 만약에 이게 이제 활성화방을 업무 협약 보고권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나한테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던 비용은 어떻게 그냥 계속 내게 되는 건지 200만 원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이 사용하는 건 학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제가 저쪽에 신도시에도 해창 초등학교에 해창 중학교구나. 해창 중학교에 이제 그쪽에 있는 배드민턴 클럽에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도의원을 통해서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것도 사용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개인들이 이제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해도 200만 원씩 지원해도 돈 받는 건 똑같이 받을 건지에 대한 또 궁금도 하네요. 네, 위원장님 지금 그 사용료 납부를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예. 이제 그 경기도 이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료에 관한 규칙이 예.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사용료에 대한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는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제 20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거와는 돈은 별개로 사용료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 시설을 개방해서 쓰라고 해놓고는 또 이제 해약을 학교 측에서 또 일방적으로 막 해지 요청을 하더라. 왜 그 학생들이 하소연, 학부모님들이 하소연 뭐 이런 게 학생들이 쓰고 싶을 때 저녁 시간 같은 때도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 단체나 어떤 그 이용자들이 와서 쓰면 사용에 좀 불편하다라는 이런 하소연 때문에 뭐 이제 그만하라 뭐 이렇게 또 해지 통보도 오고 이런다고 하거든요. 그러는데 만약에 이거 업무 협약을 맺게 되면 일방적인 해지 통보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근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희 협약서 상에 이제 협의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서 또 교육지원청에서의 역할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없도록 저희도 그 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라이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산 학연 상호협력 협약 추진사항 보고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1차년도 사업이 26년 2월까지인가요? 이게 올해죠. 올해 5월 30일 선정됐고 7월 23일 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2월까지가 1차년도 사업 기간이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업 추진 내역에 지금 지역에서는 글로벌 평택 국제교류 축제, 그다음에 산업계에서는 모빌리티 반도체 환경 분야 R&D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학교 쪽에서 이런 사업, 연구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지역 국제교류 축제는 했던 것 같고 이 산업 쪽하고 학교 쪽하고 연구원 쪽하고 이 20년 2월이면 지금 이제 3달 정도 남았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계속 이게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계속 그래서- 진행하고 예, 있나요? 계속 진행을 해서 네. 이게 5년 동안 여기서 이제 성과를 가지고 이제 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아마 이제 내년도 26년 2월에 평가를 하지만 최종 중간 평가는 2년 후에 한다고 합니다. 2년 후에. 예, 그러니까 2년 후에 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대학들이 아마 좀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대강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국제대에서 반도체나 환경, 모빌리티 관련된 그 학과에서 우리 시의 역점 사업인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인재를 좀 전략적으로 좀 양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 이제 3군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모빌리티 반도체하고 환경 분야에 대해서 기술 과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재학생이나 교원에 대해서 그 창업 사업화 지원을 하도록 사업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대에서는 그 자동차 학과에서 자동차 자격증 취득 과정하고 전문자 과정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이 모빌리티 관련된 내용을 KG 모빌리티하고 협업을 해서 전문 인재도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기업에 있는 재직자들을 해서 그 재직자들을 이 자격증 취득 과정하고 KGM에 이제 현장 투입을 해가지고 특화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전문화된 또 교육 같은 과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제대하고 평택대에서 뭐 다문화라든지 그다음에 녹색도시와 관련된 그런 강사들, 관광도시와 관련된 뭐 로컬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 양성 과정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이제 대학에서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났을 때 성과 보고회를 좀 갔다 와서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2년 뒤라면 그러니까 시작한 시점에서 2년 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7년도쯤에는 중간 평가를 해서 더 계속 연장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이렇게 표시한 건 1차년도 사업 추진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 4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지금 뭐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터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뭐 중간중간 점검 한번 하셔가지고 같이 좀 우리 그 업무 보고 때나 이럴 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혁신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해서요. 네. 두 대학하고 저희 이제 시하고 뭐 몇 군데 이렇게 같이 전문적으로 자문도 하면서 이렇게 성과를 서로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라이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산학연 상호협력 협약 추진사항 보고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가칭 송담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담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건 이게 이제 전에 257회 우리 임시회 때 사전에 보고한 협약에 대해서 경과 보고인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좀 하나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모집 전형을 보면 전국 단위 군인 자녀가 60%라고 했었고 평택 지역 학생이 이제 40%라고 했었는데 이 우리 평택 관할 지역에는 아무래도 이제 군인 자녀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전형으로 만약에 모집 전형에 들어갔을 때 우리 평택시에 있는 군인 자녀는 군인 자녀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제 평택 지역 학생으로 들어갑니까? 혹시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네. 아, 그러면 군인 자녀로 해야 유리하겠네요. 일단은 이게 만약에 했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저희 평택 아이들이 네. 좀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몰릴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현재 저희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그 군인 자녀들은 이제 평택보다는 군인 자녀 쪽으로 이제 모집 거기에 이제 응시하지 않을까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좀 잘하는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몰린다고 하면 이 평택에 있는 군인 자녀가 거기에서 만약에 이쪽으로 지원했다가 전형에 지원했다가 배제가 되거나 그러면 되게 불이익을 좀 받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 이 평택의 지역의 이 가칭 성담고등학교가 어떻게 됐든 군인 자녀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인데 평택에 있는 군인 자녀가 거기를 지원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이게 좀 뭐 어떻게 됩니까 혹시? 이게 아까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평택에 있는 군인 자녀는 이쪽으로 갈 수 있으면 웬만하면 갈 수 있는 그런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따로 없을까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는 그런 사안까지는 특별 그러니까- 전형까지는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혹시 그거는 관련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쪽하고도 잘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제 만약에 너무 많은 이 수요자가 있으면은 문제지만 평택에 군인 자녀가 대략적으로 얼마인가 해서 예측이 아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이 군인 자녀가 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었는데 군인 자녀가 갔다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문제가 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둬서 협의할 때 한번 그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 예. 그 교육지원청에서 투자 심사를 올렸을 때 이제 이 퍼센트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군인 자녀가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거를 그 통계적으로 검토를 교육지원청에서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크게 이제 걱정은 안 하는 사항으로 네.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배제되지 않는 게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뭐 군인 고등학교가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이게 좋은 학교가 되면은 평택 지역 학생들도 아마 지역적인 학생들도 몰릴 거고 전국 단위 군인 자녀도 몰릴 거고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제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가 만약 된다 그러면은 평택에 있는 자녀들 군인 자녀가 배제 안 되도록 잘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또 궁금해서요. 이게 사업비 토지비가 159억 5천만 원인데 이게 이제 그 여기 협약 주요 내용에 보면 학교 부지 제공에 필요한 제반 사항 이행해서 평택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용지는 표기시까지 무상 임대를 해준다고 했어요. 무상 임대. 그런데 여기 사업비에 토지비 159억 5천만 원, 평택시가 무상 제공 지원, 이거 같은 이야기인가요? 이건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폐교시까지 무상 임대를 해준다고 했는데 토지비는 우리 평택시에서 무상 지원,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위원님 그 159억은요. 예. 저희 이제 일반 회계에서 예. 지금 안중송담 토지계획 정리 사업에 있는 채비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특별 회계로 전출해서 이제 보내서 저희들이 일반 회계로 넘어와서 그 땅을 예.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무상 임대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시에서 뭐 저기 전출해가지고 금액을 쓴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또 그 교육청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용지 폐교시까지 무상임대라고 써 있어서 이게 좀 건립비에 예, 이제 토지는 그 교육지원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예, 건립비 중에 토지비는 빼고 예. 건축비만 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에는 건축비 공사비 691억 4천만 원은 또 교육청에서 된다라고 지금 여기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3페이지에 보면 예, 돼 그거는 있어서 교육청에서 짓는 거고요. 예, 땅은 저희 평택시에서 저희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도시개발과에 있는 땅을 사서 그 땅 위에다가 건축만 그러니까 짓는 걸로 159억을 평택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주요 내용 1페이지에 보면 협력사항에서 평택교육지원청에서 학교용지 폐교시까지 무상 임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하고 우리 평택시에서 159억 5천만 원을 무상으로 우리가 토지비를 제공해 주는 거고 이게 문제가 지금 이원화된 건지 일원화된 내용인지를 몰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육부나 교육지원청에다가 저희들이 땅값을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상임대 예, 교육- 그렇습니다. 학교 땅이니까 예, 예. 이게 이제 자기네들 폐교시까지 예, 땅은 저희 소유고요. 건물만 이제 교육부에서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한다는 이게 의미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네네. 이렇게 돼서 네, 맞습니다. 예, 무슨 소리인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가칭 송당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볼게요.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소요예산 8천만 원이잖아요. 1년간. 이게 전액 네, 맞습니다. 국비입니까? 아니 5대5 매칭입니다. 5대5 매칭이에요. 예,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올해 25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하는 사업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 다 끝났겠네요, 사업 거의. 예. 끝났습니다. 예, 여기 보면 장애 유형 맞춤형 평생교육 4개 강좌, 4개 강좌를 했고, 그 다음에 발달 장애인 디지털 역량 강화 2개 강좌. 이 지금 여기에 표기된 요 4가지 강좌를 하신 거예요? 총 12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2개 프로그램을. 네. 예. 그러면 이건 이제 그 한경대에서 평생교육센터에서 한경대 장애인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 네, 에서 맞습니다. 같이 지금 여기 몇 명이나 지금 이 강좌에 참여를 했나요? 12개 프로그램에 272명 참여했습니다. 272명이요. 네. 이 지금 뭐 그 연령대나 이런 건 뭐 다양하겠네요, 그렇죠? 예, 다양합니다. 평생교육 네, 네, 네. 개념의 저기 교육이었으니까. 예. 지금 뭐 내년에도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3년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올해까지 3년이 끝났고요. 아, 끝났어요. 내년에는 특성화 사업으로 별도로 공모를 해서 지원 받을 예정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럼 내년에 신청하시는 건가요, 공모 신청? 12월에 공문이 내려와서요. 지금 네. 준비해서, 아, 준비해서. 네,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 계속해서 사업이 유지되면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최선을 잘, 다하겠습니다. 네, 잘 신청하셔가지고 꼭 선정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여기 학습 교육 프로그램 중에 엊그제 업무 보고하러 왔을 때 그 은둔형 청장년 지원에 대한 학습 강의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할 건가요 앞으로? 경계선 진흥인 말씀하시는 그 경계성 진행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예산 올린 걸 배려해 주시면 예, 저희가 그 1,500만 원 예. 도비 지원 사업하고요. 복지정책과의 사업 저희 과로 이관된 3천만 원 계상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하고 복지예산과 3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면 4,500만 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번에 이제 조례를 그걸 하나 제정을 했거든요. 우리 저기 그래서 그거 연계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 할 때 잠깐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